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한 하정우 씨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왜 연예인들이 유독 이렇게 프로포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정우 씨가 지난 8월 10일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류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서 열린 첫 공판이었는데요.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변호인단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했어요.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그대로 입장이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재판부와 마주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됐고요. 자, 이 재판이 왜 열리게 됐는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어요. 약식 기소라는 게 뭐냐면요.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이 판단하건대 이건 벌금형 정도로 다뤄도 될 만한 사안이다 싶으면은 약식 기소로 재판부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이건 약식 기소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면서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리게 된 첫 공판이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정식 재판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90% 이상은 받아들여 준대요. 그럼 나머지 10%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투약은 인정은 했습니다. 원래 하정우 씨가 계속 투약을 아예 부인한 게 아니라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투약이 치료 과정이었다고 혐의를 어느 정도 부인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더해 봤을 때 이건 정식 재판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양형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건 초호화 변호인단입니다. 변호인이 10명 정도인데 국내 10대 로펌 4곳에 소속된 변호사 10명이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2명, 경찰 출신 1명, 부장검사 출신 1명. 그중 1명은 재직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도 지냈다고 해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재판에 직접 들어온 변호사는 3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정우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약식 기소도 원래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혐의를 인정을 한 거죠. 정식 재판 와서도 본인이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100배 사죄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을까? 재판은 통상 크게 봐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무죄를 다투는 거예요.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는데 당사자는 난 무죄입니다를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양형, 형량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죄인 거 인정, 맞아요, 나 잘못했어요, 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니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양형인데, 그래서 보통 1심 끝나고 2심 갈 때 양형 부당을 주장을 하죠. 양형이 합리적이지 못하니 2심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건데 하정우 씨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고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향후 개봉할 영화들이 차질, 이걸 참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런 이유로 봤을 때 양형,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선처를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이게 뭐냐? 하정우 씨가 자의로 이걸 상습적으로 투약하진 않았다는 의미예요. 많은 연예인들, 그 앞서서도 보면은요, 뭐 주사기랑 약이 같이 발견된 경우도 있죠. 자기가 직접 사와서 직접 자기 팔에 주사를 꽂는 행위,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법 투약을 했다는 혐의인데 하정우 씨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피부 치료를 목적으로 왔다가 의료인이 투약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해달라, 그 얘기가 이 문장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하정우 씨의 직접 변론을 보면은요,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사죄한다면서 매우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직후 재판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재판 잘 받았고 앞으로도 주의 깊고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말씀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이 변호사 10명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검찰의 구형을 살펴볼게요.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란 얘기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 고려해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8,749원을 추징금 선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벌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내라. 이 추징금 8만여 원은 뭘까? 이걸 제가 또 형사 전문 변호사 때 물어봤거든요. 이 추징금이란 건요. 일종의 범죄 도구 몰수의 의미라고 해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했죠. 투약할 때 뭐가 필요하죠? 약이 있어야 되고 이 약을 신체에 주입하는 주사기가 있어야 되죠. 이거 둘 다 불법 행위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압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꽤 시간이 지났어요. 주사기는 버렸을 거고 약물은 이미 하정우 씨 몸으로 투입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압수할 수가 없어요. 압수할 수가 없으니 이 압수물에 대해서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해서 8만여 원을 추징금으로 선고를 해달라고 구형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짚어볼 거. 재판부가 원래도 약식 기소가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건 정식 재판 해야 돼 라면서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또다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구형된 것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은 없을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 법을 판단하는 정말 그 해당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선고까지 기다려봐야지 저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정우 씨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피랍의 촬영을 마쳤어요. 이 세 영화의 제작비만 합쳐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씨를 용서해주자? 이건 절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정우 씨는 주연 배우인데 이 영화의 500억을 하정우 씨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출연료를 받았을 뿐이지. 이 영화의 제작자, 투자자, 함께한 배우, 스태프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이 안 되면은요. 이 돈이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정우 씨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정우가 잘못도 인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온 것도 원래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여기서 더한 실형까지 나왔을 경우에 이 영화의 개봉이 정말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M1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거고요. 자, 현재 촬영 중인 작품도 있습니다. 수리남이라고. 이 작품이 조금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작품의 소재로 마약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포폴은 마약은 아닙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죠. 하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이런 혐의를 받았던 하정우 씨가 극 중에서 마약을 소재로 한 작품에 출연을 한다. 이게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작품 향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자, 지금까지 하정우 씨 얘기를 나눠봤는데 연예인과 유독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13년이 거의 처음 등장을 했어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의 방송인 현영 씨 등이 무더기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프로포폴이 처음부터 이렇게 금지, 불법 약품은 아니었어요. 오남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약품은 아니었던 거죠. 2010년을 전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 함부로 쓸 수 없게, 오남용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게 된 거죠. 더 궁극적으로 왜 연예인들은 이렇게 프로포폴에 손을 댈까요? 이게 수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그리고 복귀를 한 연예인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이래요, 잠. 이게 뭐냐면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촬영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밤샘도 있고 밤낮이 바뀌고, 그리고 2-3시간 쪽잠 자고 곧바로 촬영장 나갈 때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현장에 나가면 힘들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숙면에 취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한번 맞게 됐고 그 다음부터 중독적으로 자꾸 찾게 됐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길게 자지 않아도 여러분도 수면 내시경 받아볼 때 느낌 아시죠? 약물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필름이 끊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아주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의료진이 깨웠을 때는 1-2시간만 지나 있고, 그런데 의료진은 얘기합니다. 기분일 뿐이지 실제로 7-8시간 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위약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내가 푹 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듦으로써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위약 효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다 보니까 잠을 더 못 자요. 여긴 스트레스도 한몫합니다. 연예인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9,999명이 나한테 좋은 댓글을 달아줘도 단 하나의 악플이 있으면 그 한 개만 기억을 하는 게 많은 연예인들의 심리예요. 누굴까?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까? 옆에서 얘기해줘요. 9,999명, 99.99%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럴까? 누굴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은 자야 되니까 이런 약물에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이런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된다? 절대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고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예인들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